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와 또 이어지는 내용이면서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셨듯이 이제 독일 공장도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좀 내연기관 회사들 입장에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제작 방식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걸 주먹구구식이라고 했는데 너무 좀 직설적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핵심 포인트는, 핵심 철학은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옛날부터 이미 이런 논문들이나 매니지먼트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에 다 이제 녹아들어 있고요. 단지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이 회사들이 시도를 했지만 녹아들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되는 이유는 주먹구구식이지만 그 되는 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고요. 샘플을 빼다가 라인에서 샘플 빼서 테스트해보고 좋으면 이제 그걸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즉각 대응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워터폴 방식이기 때문에 다 플랜을 하고 다 완벽히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자동차 회사 방식이었는데 테슬라는 아예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어제의 결론은 변화에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약간 상충되는 면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이게 생산이 스테이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스테빌라이제이션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완벽한 마감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저도 그런 걸 신경 쓴다고 그랬죠. 단점으로 다가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가 프레스라든지 그리고 부품이 단순화되는 전기차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품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대응이 굉장히 유연하고 기술 변화에 있어서 확실히 그 웨이브를 쉽게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회사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베를린 공장에서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현재 메인테넌스 다운타임까지 해서, 그러니까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면 좋겠지만 장비가 그렇게 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라인에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부품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페이즈 1인데 피크로 70만 대를 예상한다라고 그러죠. 처음은 50만 대였는데 이게 70만 대까지 갔고, 다운타임 한 10%를 넣어도 60만 대.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이클이 45초랍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예상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주당 당장 한 10,000대 정도를 지금 예측한다 하면 그럼 한 달에 4만 대인데, 그럼 벌써 이제 페이즈 1이죠. 이제 갓 지어지는 공장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정말 유의무이합니다. 이건 기업 문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제조에 녹여내는 그 특유의 능력, 이게 일론 머스크의 그런 장기가 발휘됐고, 안타깝게도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문화 자체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일단 제조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완성도와 장인정신을 항상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공장이 돌다 보면 결국 스테블라이즈 돼서 안정적으로 가면서 품질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다 보니까 많이들 이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한번 무너지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기술 변화에 굉장히 유연히 대처할 수 있고, 짓는 것부터 해서 뭐가 변하는 거에 있어서 아예 그거를 다 고려해서 아예 회사 자체 스트럭처링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라든지 이제 부품도 계속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더 끝내주는 소식은 이런 모형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4680 배터리. 그러니까 볼륨 프로덕션은 늦을지언정 빠르면, 잘하면 또 이거 올해 나오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아직 근데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 때도 얘기했듯이 볼륨 프로덕션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 파일럿 프로덕션은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베를린에서는 혹시나 이게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는 기대감도 올라가게 되죠. 원래 계획은 안정적으로는 내년입니다. 내년이지만 회사 자체가 이런 변화에 굉장히 능동 대응이 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들은 그걸 변화시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런 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뿐만 아니라 어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독일 공장 소식에도 녹여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예 이 자체가 정말 이 테슬라라는 덩어리 자체가 변화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기존의 제조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여러모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품도 적어지고, 그리고 기가프레스라든지 그리고 이런 애자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일 공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성과가 좋은 게, 중국은 그런 일론 머스크의 그런 문화도 좀 녹여 있으면서 제조에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가 나서 사실 프레몬트 공장이 지금 생산량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베를린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회사는 진짜 예측이 불허한 거죠. 그 4680 배터리도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도 이런 독일 공장을 보니까 어제 에자일 시스템이 다시 생각이 나고, 분명히 짓고 이렇게 파일럿 생산하고 좀 천천히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빠른 대응? 공장 짓자마자 지금 벌써 차를 이 정도로 뽑아낼 준비를 해간다는 게, 그리고 이런 4680 배터리도 보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폭스바겐이 플래닝하는 것보다도 배터리 공장 지금 플랜도 지금 더 많죠. 지금 베를린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이게 기존에 우리가 바라보던 시각으로도 보면 기술적인 면이나 자율주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 전체가 다 진짜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정말 저 유연성?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면 그게 완성되고 좀 스테블라이즈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테슬라는 뚝딱뚝딱 그냥 금방 다 해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단점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마감 문제를 계속 논하게 되는데, 쓸만한 차를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쓸만한 차를 정말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도 이런 것들을 빨리 조합할 수 있는 제조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를 지금 중국이라든지 베를린까지 넣어서, 저는 중국이나 베를린 공장이 특히 더 기대가 되는 분들은, 이 나라는 원래 제조 강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융합이 돼서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정말 어마무시한 생산성과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페인트도 새롭게 들어간다고, 페인트 샵 하는 것도, 그것도 원래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런 자동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래 기존의 독일이나 잘하던 제조 강국이 과연 미국의 그런 소프트 파워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줄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경쟁사들 상황을 보면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칩 쇼리지는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더 큰일 난 게 캐딜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랑하는 슈퍼크루즈,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못지않다라는 정말 뭐 진정한 핸즈프리를 구현했다. 여기도 칩 부족으로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드에 대해서 일부 이 옵션이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칩 쇼리지 역시 2023년까지도 이제 힘들 거라는 얘기가 많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차를 원하지 않죠. 그게 중요한 거죠. certain car.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그냥 클래식한 차들은 사실, 좀 상황이 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칩 쇼리지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된 차들, 그러니까 일부 인기 차종들은 거의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문제가 뭐냐면 세미컨덕터 쇼리지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소비자의 니드는 늘 바뀌고, 지금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데 지금 그거의 변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산 방식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설령 칩을 많이 공급받는다 치더라도 세상이 변한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거죠. 워낙에 이런 제조 산업 자체가 변화하는데 굼떴는데 여태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죠. 안전성도 많이 고려되고 그런데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산업계 전반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응성이 이제 필요해졌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그런 구조적인 걸 갈아야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전기차로의 전환과 칩 부족의 문제가 아닌 게 요즘은 속속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얼만큼 유연하게 대처하게끔 대응이 되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 칩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칩을 받아도 소비자들의 변화, 그 수요, 이거는 더 좋은 차를 원하겠죠. 무언가 더 우리가 자율주행에 더 가까운, 그럼 기존의 칩 스펙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다음 칩을 또 바꿔놔야 될 텐데, 혹은 라이다가 진짜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되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뭔가 다른 방식의 다른 시스템이 나왔을 때 기존 회사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테슬라는 설령 카메라로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구조를 가게 되면은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 파고에 있어서 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그걸 대응해서 넘어갈 것 같은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부품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하는데, 나 전기차 갈 거니까 뭐 울티파이며 그런 배터리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아예 이런 구조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냐가 앞으로 살아남느냐 못 남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뜯어보니까 훨씬 더 문제가 단순 칩 쇼리지가 아니라 이제 생사가 진짜 구조적인 문제다. 단순 부품 부족이 아니라 이거는 늘 이제 앞으로 이런 칩 쇼리지 같은 건 앞으로 계속 올 거고, 계속 다이나믹한 변수가 생길 텐데 이제부터는 이런 거에 대응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